예, 현재 시간 4시 35분. 박주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분 늦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은평구 도농상생 공공부식 지속 가능성 모색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진행을 맡게 된 서울먹거리연대 집행위원장 여영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간담회는 은평구청의 일방적인 등등급식 전환에 따른 은평구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은평구 도농상생 공공급식이 지속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가감없는 의견을 나누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간담회가 열릴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신 박주민 의원실 그리고 김무영 의원실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일련의 과정들은 발표 자료 그리고 참석하신 분들의 발언 등을 통해서 서로 공유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고 다소 무거운 주제이긴 합니다만 희망과 기대의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당초는 쭉 설명을 드리려고 하였으나 자료집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참고해 주시고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1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성과 있는 간담회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또한 협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점 사전 양해 바라며 오늘 참석하신 분들 빠르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시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김무영 의원님께서는 외부 일정이 조정이 안 되면서 참석이 좀 어려우신 걸로 확인이 됐고 혹시나 참석을 하시게 되면 별도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평구의 행정복지위원장이신 이미경 의원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전국먹거리연대 양옥희 상임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전국먹거리연대 허원중 공동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서울먹거리연대와 은평상상을 대표해서 김현희 상임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희망먹거리 네트워크 이보희 상임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좀 큰 박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멀리 군산에서 오신 두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산 우리영농조와 문정숙 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군산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이창한 센터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더 큰 박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누구보다 지금 마음고생이 가장 많은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은평구 도농상생 공공부식센터 조진숙 센터장님 그리고 장윤아 과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 도시농업시민협의회 곽선미 공동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한살림 서서울 장경은 은평지역위원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전국먹거리연대 권정탁 집행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희망먹거리 네트워크 박미자 사무국장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상임대표이시며 한살림연합 대표이신 맞죠? 예, 권옥자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오늘 간담회를 널리 전파해 주시기 위해서 이 시대의 참언론인 농정신문의 최설아 기자님, 식량닷컴의 김규태 대표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은평구 공공급식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어린이집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분들이 참석하지 않으신 상황입니다. 그분들이야말로 그 누구보다 더 많은 관심과 참여 의지가 있으나 지난 7월 약 100여 명의 어린이집 원장님 그리고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한 은평구 공공급식 성과 포럼 이후 은평구청에 지나치리만큼 많은 관심과 전화를 받아야 했으며 오늘 간담회도 부담이 있어 참석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장님께서도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점검 활동이 금요일에서 하필 오늘로 긴급하게 변경되면서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민주주의가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은평구 공공급식에 대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록 오늘은 함께하지 못하였으나 그동안에 은평구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통해 함께 만들었던 성과와 공감을 밑거름으로 지금의 공공급식이 지속되었으면 하는 그분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미 있는 간담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인사 말씀을 청하는 것이 예의나 주어진 시간이 빠듯한 점을 감안하여 몇 분의 인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할 때 약간 버벅거려서 죄송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님 인사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늦게 오게 된 점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서서 건강보험공단 노조분들하고 좀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간담회도 좀 길어지고 간담회 이후에 기자들이 백불을 원해서 백불 좀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연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저도 아이가 7살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고 이후에 뭐 초등학교도 가고 뭐 그렇게 하겠지만 안전한 먹거리가 계속 제공이 되는 것이 가장 좋죠. 뭐 재료 하나 살 때도 정말 꼼꼼하게 고르거든요.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노력을 해주시는 많은 분들께서 오늘 와주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논의를 통해서 적어도 은평구 또 조금 나가서 적어도 서울시에서만이라도 좋은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유지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늦게 와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은평구의 이미경 의원님 인사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두레생협 조합원입니다. 그래서 제 짝꿍도요. 예, 은평 두레생협이 처음에 자리 잡을 때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먹고 그 건강한 먹거리가 우리 삶을 어떻게 바뀌는지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은평구의 상황이 좀 열악해서 여러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 때문에 마음이 많이 무겁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이야기 듣고 저희 박주민 의원님과 함께 열심히 고민하고 좀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전국먹거리연대 양옥희 상임대표님 인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요즘 윤석열 정권의 행포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쌀값 보장하는 농민들은 나라의 미래를 좀먹는 불안당 취급하더니 이제는 아예 없는 사람 취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국 여성농민의 총연합 회장이면서 전국 먹거리연대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양옥희입니다. 바쁘신 국회 일정에도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주민 의원님과 김우영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적 오세훈인지 저희도 아이들 이제 어렸을 무렵에 급식 갖고 그 차단을 내더만 정말 서울 시민들이 수준을 알 것 같습니다. 전임시장 교육의 일환으로 시작된 서울의 도농 상생 공공급식 폐지가 막바지에 달해 있다고 들었습니다. 중소농의 생산 기반을 확장하고 영유아 어린이의 안심 박수장을 책임질 목표로 시작된 도농 상생 공공급식은 연간 280억의 중소농가의 소득을 보존함으로써 2천여 생산자와 624개 어린이집이 참여한 실제 도농 상생의 모범적 사례였습니다. 폐지를 강요당하면서 생산자는 판로를 잃어버렸습니다. 더불어 수년간 이어진 도농 관계도 단절될 위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결정하는 절차에서도 서울시의 일방적 행정만이 강요되고 관련 공공급식위원회 등을 유명무실하게 만든 것도 큰 잘못입니다. 세세한 내용은 이후 발표에도 있어 줄이겠지만 특히 개탄스러운 것은 무도한 오세훈 시장의 폭정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배출한 자치구의 태도입니다. 서울시의 무도한 폭정 앞에서 무너지는 자치구민의 영유아 먹거리 복지를 방관하는 것을 보며 참담함을 느낍니다. 오늘 간담회가 11월 말로 예정된 은평구 도농상생 공공급식이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지역 구민과 더불어 함께하는 민주당이 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면서요. 농업 인구 감소, 고령화, 농업 경쟁력 약화로 농촌 경제 쇠락화에 들어가는 요즘에 농업, 농촌, 농민을 무시하고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를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하는 일개 시장 정도를 가만 놔두면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힘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서울먹거리연대 김현희 상임대표님 인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먹거리연대 상임대표로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주민 의원님께 항상 감사를 드리는 바는 저희가 언제 어디서든 만나자고 요청을 드리면 항상 이렇게 만나주시고 또 시간이 없을 때는 이렇게 국회에서까지도 또 만나주시는 분인 것에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급식이 6년째 달려오고 있습니다. 좀 도시와 농촌의 연결을 해서 정말 건강한 밥상을 어린이들에게 주고자 6년을 동안 달려왔는데 이것이 어느 한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이렇게 꺾인다는 것에 참 개탄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강한 먹거리가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정책이 어느 한 사람 위해서 자꾸 이렇게 뭔가 변화되는 거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목소리를 계속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은평구 공공급식을 지켜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11월에 뭐 통지는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목소리는 저희가 모아서 다시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은평구 공공급식은 지속돼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유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인사 말씀 감사드리며 오늘 참석한 분들의 말씀과 의견은 추후 종합토론 내지는 바로 토론 시간에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주제 발표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평구 도농상생 공공급식이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희망먹거리 네트워크 이보희 상임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고, 바로 이어서 은평구 공공급식 추진 현황 및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조진숙 센터장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은평구 도농상생 공공급식이 추진되게 된 배경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6.4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정책 공약으로 채택한 이후에 2012년 농업과 먹거리 진영은 친환경 무상급식의 성과를 바탕으로 공공급식으로의 확대, 그리고 먹거리 계획의 수립으로 활동을 확대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계기로 2016년 서울시의 도농상생 공공급식 추진, 2017년 서울시 먹거리 종합계획 추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님께서 경기도에서 먹거리 계획을 진행을 하셨고요. 그 몇몇 지자체에서도 선도적으로 진행을 한 결과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100대 국정과제로 먹거리 기본 계획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139개의 지자체에서 먹거리 계획이 수립되거나 아니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은평구 공공급식이 단순히 은평구에 의한 공공급식 추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농업과 먹거리 진영의 끊임없는 협의, 노력, 그리고 민주당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결합된 것이 은평구 도농상생 공공급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의 주요 성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이집 급식에 적합한 공공조달 체계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먹거리를 매개로 한 도농상생의 계기를 만들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단순히 식재료 공급에 그치지 않고 교육과 먹거리 정책으로 확대했다는 것에 성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 그 작년 오세훈 시장이 보궐선거로 당선되고 다시 재임되자마자 제일 먼저 진행한 사업이 전임 시장의 정책 사업을, 특히 민간 거버넌스로 진행되던 사업을 폐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폐기의 수순으로 2023년도에 제일 먼저 진행한 것이 도농상생 공공급식이었고요. 2023년 일방적인 강제 개편 발표에 이어서 2024년에 등등급식으로 명칭을 변경한 서울시 어린이집 급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당시 12개 자치구에 도농상생 공공급식이 추진되던 12개 자치구 중에서 등등급식으로 합류하지 않은 3개 자치구, 은평구, 송파구, 중랑구의 부구청장을 불러서 올해 5월 달에 등등급식으로의 합류를 종용하였습니다. 이에 은평구청이 하답하면서 은평구는 내년부터 등등급식으로 갈 것이라고 저희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오늘 중으로 그 계약 만료 공문이 도착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등등급식으로의 전환, 은평구청의 등등급식으로의 전환을 막는 이유가 있습니다. 등등급식과 공공급식을 비교했을 때에 서울시 은평구가 등등급식으로 합류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먹거리 취약계층인 지역아동센터가 공공급식으로부터 공급받던 식재료를 공급을 못하게 됩니다. 공급을 받을 수가 없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식재료의 질이 확 떨어집니다. 등등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친환경 유통센터는 친환경 식재료, 농산물 공급 비율이 49%밖에 안 됩니다. 원체적으로 49%밖에 안 되는 곳에서 아무리 차액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친환경 농산물을 더 구매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non-GMO,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 배제, 그리고 국내산 원재료를 기반으로 한 가공식품을 친환경 유통센터는 공급하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등등급식으로 전환할 때 이 두 가지 급식 식재료에서 질이 확 떨어진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은평구 공공급식은 공공급식 센터와 어린이집이 직접 계약을 하고 클레임 처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등등급식의 경우에는 민간 공급업체인 배송업체가 어린이집 계약을 하고 클레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등등급식에 합류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의 제일 큰 불만이 클레임 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 그다음에 어린이집 급식에 적합하지 않은 식재료가 공급되고 있다는 것 등등이 가장 큰 불만입니다. 그 다음에 식재료 공급 방식인데요. 은평구 공공급식의 경우에는 군산시가 바로 우리의 산지입니다. 군산시에서 먼저 공급을 하고, 군산시에서 공급되지 못하는 건 인근 산지에서 공급되지 못하는 식재료는 전북도에서 공급합니다. 대부분의 식재료가 군산시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군산시는 바로 우리의 산지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명확하지만, 친환경 유통센터에서의 등등급식은 전국의 주요 주산지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지라는 개념이 희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교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은평구 공공급식에서 체험, 교육 부분은 거의 80%의 참여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등등급식에 있어서는 체험 교류를 배제하고 교육만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8%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교육과 체험 교류는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계량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효용성과 가치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런데 등등급식으로 갈 경우에 이것이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은평구 공공급식의 장점은 등등급식과 공공급식을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려서 은평구 공공급식이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도농상생 공공급식이 폐기된 것은 오로지 오세훈 시장의 전임 시장
정책사업 지우기 밖에는 또 다른 명분이 없습니다. 현재 오세훈 시장은 은평혁신파크 재개발, 모아주택, 그다음에 1,100억이 들어간 세운상가 공중보행료 철거 사업까지 마구잡이로 전임시장 사업 지우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 은평구청에도 저희가 답답한 것은 뭐냐면 오세훈 시장이 일방적으로 강제 개편한 등등급식에 먹거리를 주요 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는 민주당의 구청장이 어떻게 아무런 이해관계자하고의 협의조차 없이 공지와 통보로 일관하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가요? 민주당 은평구 구청장이 이렇게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 저희로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현실적인 문제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유통센터는 일반 친환경 농산물이 49%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정책으로는 차액 지원을 해야 됩니다. 자치구에서 차액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가 차액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등등급식에 합류하는 어린이집은 식재료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은평구에서 은평구 공공급식 센터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6억 8천입니다. 그런데 6억 8천은 없어지겠지만 은평구에서 등등급식으로 합류할 때 차액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럼 기존의 300원의 차액 지원을 진행을 하게 되면 4억여 원의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은평구는 2억 8천 정도의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아이들의 급식의 질을 이렇게 떨어뜨려도 되는가라는 의문을 저희는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등등급식으로의 합류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교육, 체험, 교류 부분들까지 거의 다 없어지는 상황에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은평구의 도농상생 공공급식이 지속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은평구의 공공급식은 단순히 은평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허물어뜨린 오세훈 시장의 뭐라고 그러죠? 실패? 오세훈 시장의 정책의 실패를 이거를 그냥 아무런 고민 없이 단지 몇 억의 예산을 가지고 그것만을 가지고 은평구청이 특히나 국힘당의 오세훈 시장의 정책에 합류한다는 것은 저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지금 서울시 오세훈 시장의 등등급식에 대한 여론화 작업과 공론화 작업을 이후로도 지속할 것입니다. 지속할 것이고 이것이 향후 서울시장 선거, 지자체장 선거와 그 이후에 다음 연도에 도래하는 대통령 선거까지도 저희는 지속적으로 계속 움직일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은평구 공공급식센터 센터장 조진숙입니다. 오늘 은평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속 가능성 모색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주최해 주신 박주민 의원님 존경하고요. 김의영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은평구 공공급식 추진 현황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 도농상생 공공급식은 2018년 12월 3일 은평구와 군산시가 MOU를 체결하여 군산에서 생산되는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산지 직거래로 공급하는 공적 조달 체계를 구축하여 은평구 관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은평구 공공급식은 은평구민의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 실현은 물론
생산자에겐 지속 가능한 농업과 적정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시와 사람을 잇는 교두보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은평구 공공시 현황입니다. 위치는 저희 강서시장 안에 위치하고 있고요. 운영 개시일은 2018년 11월 13일입니다. 운영 주체는 사단법인 한국유기농협회이고요. 사단법인 한국유기농협회는 전국 친환경 생산자가 34,000여 명을 회원 농가로 보유하고 있는데, 친환경 농업에 대한 교육, 유통, 그리고 소비자 대상 홍보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식재료에 대해서 유기농협회 유통조직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공공급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은평구 공공급식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8개 시설을 시작으로 2024년 142개 시설이 공공급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오른쪽에 2013년 4월 기준 어린이집 수가 204개인데요. 그 중에 0명이 시설이 4개소, 그리고 1명이 시설이 2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8년 저희가 공공급식 사업을 시작할 12월에는 어린이집 수가 272개였습니다. 6년이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에 어린이집 70개가 회원되었고요. 실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은 0명이 시설 4개의 시설은 운영이 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200개의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공공급식 이용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 최적화된 사업으로 어린이집 이용률이 97.9%로 매우 높습니다. 지역아동센터나 복지시설은 대용량과 대량의 식재료들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공공급식에서 공급받기에는 해당 시설의 예산 안에서 운영하기 어렵다는 그런 의견을 많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초기부터 계속 지역아동센터와 복지시설을 공공급식 참여를 위해서 제가 거의 다 찾아뵀는데요. 실질적으로 공공급식은 어린이집에 최적화된 사업입니다. 예, 다음은 식재료 공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공급 현황입니다. 은평구 공공급식 친환경 농산물 비율은 서울시 관리 목표치 70%보다 훨씬 높은 평균 93.7%입니다. 6년의 평균이 93.7%이고요. 2022년을 보시면 무려 99%의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였습니다. 23년도 85%로 떨어진 이유는 전북 지역에 거의 여름의 재난 수준의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많은 농작물들이 유실되었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게 23년도부터 군산에서 안전한 농산물 생산 관리를 위해서 지자체 인증을 만들어서 5% 지자체 인증 농산물을 추가 공급해 주어서 우리 아이들 밥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공급차별 식재료 공급 현황입니다. 2024년 4월까지 매출 누계를 전체했었을 때 공공급식을 124억 1,700만 원을 우리 아이들에게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급식 센터 이용 비율인데요. 2023년에는 어린이집에서 공공급식 전체 월 사용하는 식재료 81.3%로 공공급식 식재료로 이용하였습니다. 근데 24년도부터 75.4%로 좀 떨어졌고요. 이게 4월 기준이고 5월 기준은 70%가 좀 무너졌습니다. 그런 이유는 2023년도까지는 은평구에서 급식지원금 300원을 지원했었는데요. 24년도부터는 급식지원금 지원이 떨어져서 실질적으로 이용 비율은 조금 떨어졌습니다만 금액이나 이런 부분을 봤었을 때
급식지원금이 없어도 공공급식 식재료에 대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교육, 홍보, 도농교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급식 센터에서는 식재료 공급 외에 다양한 교육, 도농교류, 홍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일이 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에는 시간 관계상 길어지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고요. 그 바로 밑에 이제 제가 횟수, 2024년 4월까지 운영했던 횟수 참여시설, 참여 인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횟수보다 우리 아이들 참여시설과 인원이 상당히 많은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농교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농은 은평센터에서 진행하는 대표 프로그램이고요. 교류는 군산센터에서 100% 예산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비 예산이 너무 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게 은평구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입니다. 올해 5회째 5월달에 매년 5월에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는 2,257명이 참여해서 은평구청장상, 군산시장님상 등 우리 아이들 전체 참여한 아이들이 수상의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어린이집 원장님께 제가 전에 들은 거는 소녀딸이 구청장님 상을 받아와서 이건 가문의 영광이다 해서 떡을 해가지고 어린이집에 전체 이제 떡 간식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오히려 저한테 고맙다고 하시면서 이런 행사를 좀 많이 만들어 달라 했습니다. 다음은 교류는 이제 군산센터 주최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군산 예산 100%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거의 억 단위로 지원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중에 이제 가운데에 있는 농경문화체험 타작 한마당은 올해 10월 24일경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매년 이렇게 저희가 이제 타작 한마당을 진행하게 되면 장소상 이제 전체 참여 경쟁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1,500여 명 정도 어린이와 부모,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이고요. 이 행사는 저희가 우리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도시 아이들이 경험할 수 없는 떡매치기, 홀대 체험, 볏짚으로 달걀 꾸러미 만들기 등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어서 이용시설부터 해서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다음은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은평구 공공급식 2023년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시설은 111개의 시설이 참여하였고요. 은평구 공공급식 사업을 진행하면서 매년 2회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여 이용시설과 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 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만족도 조사에서는 거의 전 항목의 90점대로 식재료의 만족도, 신뢰도, 서비스 만족도 등 매우 만족도가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모 대상 만족도 조사입니다. 부모님들 만족도 조사에서는 이제 한 시설당 2분씩 참여를 요청드렸고요.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공공급식 사업에 대한 인식, 부모님들의 인식이 매우 높은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센터의 역할과 우리 아이가 먹는 급식이 어디에서 공급되고 있는지 부모님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들께서 자유의견란에 적어주신 내용입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제 내용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부모님들은 공공급식 사업에 대해서 사업이 이제 올해까지만 운영된다는 거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불안해하고 계셔서
직접적으로 저한테 이렇게 말씀은 못 하시지만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되기를 위해서 구청장님께 민원을 넣어야 되냐 이렇게 이제 말씀도 해주시는데 일단 구청에서 아직 최종 결정이 안 났으니까 기다려달라고 제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은평구 공공급식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모든 분들, 모든 관계자분들은 여전히 이 사업이 지속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조진수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 불안한 시대에 그 군산과 또 은평구센터 공공급식센터에서 10월 24일 날 또 어린이집들을 위해서 또 타작 한마당을 계획하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타작 한마당이 눈물의 한마당이 되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발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저희가 몇 시까지 마무리를 해야 될까요? 5분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만 정시에 도착을 해야 됩니까? 네, 아무튼 예, 그래서 시간이 촉박해도 오늘 참석하신 분들의 좀 우표 아니면 좀 의견은 꼭 의견과 제안은 꼭 들어볼 예정이니까요. 마음의 준비는 좀 해두시고요. 우선 발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그러니까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계셔도 세부적인 수치라든가 현황, 경과 등에 대해서 오늘 또 처음 들으신 분들도 사실 있으실 겁니다. 특히 박주민 의원이나 우리 이미경 의원님은 궁금하신 게 많으실 것 같아서 먼저 발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면 가감없이 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수치 질문 하나. 그 먹거리 교육 정책 확대 5페이지에 먹거리 교육 정책 확대 부분에서 등등급식의 교육 참여 그게 나오잖아요. 8%로. 그러면 등등급식의 전체 참여 인원이 굉장히 많아서 이게 인원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6,000명이어서 그 인원 숫자만 비교하면 교육 참여 인원이 많나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내용과 전체 인원 중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교육에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이게 아마 전체 그 등등급식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 대비 교육 등등급식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 횟수를 해서 8% 정도로 계산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등등급식 참여 인원은 훨씬 많은 거네요. 예, 그 학교까지 포함된 건가요? 아니요. 어린이집만 12개 자치구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은평구 공공급식보다는 훨씬 많은 거죠. 네. 예. 몇 가지 궁금해서 제가 의견을 드렸었는데, 보니까 관련된 조례는 있는 것 같은데요, 그죠? 은평구 조례가 있는데, 조례가 저렇게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이렇게 막 바꾸고 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평구에서 나와 계신 분이 물론 뭐, 왜냐면 조례가 딱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해도 되나? 그게 일단 궁금합니다. 조례가 이제 예. 서울시에 말씀 드리는데 좀 말씀 좀 하시는 분들은 마이크를 좀 사용해 주시죠. 예. 아니 저 궁금해하시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서울시에 이제 서울시 도농상생 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14개 구의 구별로 은평구까지 다 있습니다. 있는데 말씀대로
지금 이제 지난 5월부터 이렇게 한 건 이제 지금 평균 한 2, 30억에서 많게는 한 7, 80억 서울시가 각 자치구에 특별조정 교부금을 주잖아요. 뭐 각 중앙부시가 주는 거 마찬가지로 뭐 내년에는 또 은평구는 한 64억 받았더라고요. 다른 데보다 조금 많이 받았죠. 뭐 광역자원화, 환경자원화 센터에서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물 밑에서 협박이 된 것 같아요. 뭐 이런 협박 용어를 써서 말하지만 일종의 이제 토항하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구청장들은. 근데 지금은 이제 중랑구 같은 경우는 유경기 구청장이 그 지금 자체하니까 그거는 이제 자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다양한 그 안팎을 나는 뭐 저항하겠다, 난 독자적으로 가겠다 하면은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뭐 단순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특히 은평구는 뭐 구의회도 뭐 지금 민주당이 일단 다수죠. 한 명인가 두 명 많더라고. 한 번 많죠. 그래서 그건 하기 나름 아니겠느냐. 그리고 지금 사실은 민선무기 지방선거가 2026년 그 6월 3일이잖아요. 그럼 1년 8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조금 또, 구청장님이 좀 더 결기를 좀 내셔도 될 만한 지금 정치적 공간이 많은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있지만 이거는 말씀대로 은평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준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지금 2억 7천만 원 정도만 지금 세이브 되는 건데 지금 이거는 이제 그 결정을 행정관료들의 그거에 의해서 이제 당신이 결정을 하신 모양인데 그걸 원천적으로 바꾸는 방법 아니면은 이 차선책을 또 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이제 할 수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또 다시 돌아가는 거고 일단 내년 또 예산 또 11월 하순에 또 구의회에 또 제출해야 되니까 그 여러 가지 시간적 여유는 한 1개월 그런 많이 남아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 근데 조례에 의해서는 충분히 자율적으로 할 수 있죠. 근데 서울시의 그런 특별 조정 교부금이나 여러 가지 압박에 대해서 좀 자기가 결기만 있으면 어느 정도는 가능한데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는 분명히 할 수 있다 이런 데. 이게 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정치적인 압박에 의해서 이 사업 자체가 매칭 사업인가요? 매칭 사업입니다. 절대. 지금 5대5죠. 올해는 저희가 이제 전에 구비로 센터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그 센터 운영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6억 8천 예산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센터를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등등급식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이제 그게 이제 비용이 들지 않고 센터가 갖고 있는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어린이집에 맞춤형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도농상생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이런 곳에 장점은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 입장은 그 센터 운영이 6억 8천이라고 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제 서울시가 해주니까 그런 부분을 약간 장단점을 이렇게 딱 교체를 해버리는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주셨습니다. 근데 서울시의 경우에도 공공급식을 등등급식으로 폐기 전환하면서 그 이후에 조례를 개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조례와 상관없이 일단 사업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조례 개정을 뒤따라가는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은평구의 지금 급식은 6억 8천만 원에는 올해는 독자적으로 6억 8천만 원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차액 지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서 은평구공급식이 했던 건데 이후에 서울시 정책으로 등등급식의 정책에 의하면 나머지 운영비는 등등급식으로 가기 때문에 시간의 유통센터 운영비용은 다 6억 8천은 없어지지만 은평구청이 차액 지원 비용을 지원해줘야 합니다. 구청 예산. 그게 사업이에요. 지금 구청에다가 이제 확인해 본 상황에서는 1인 400원씩 5억 정도를 구청에서 이제 분담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전 300원으로 계산을 하니까 500원, 400원으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공공급식을 운영하는데 예산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기반한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이제 운전청장님께서 사업을 변경하시는 이유는 그 외에 다른 서울시로부터 받아야 되는 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게 아이들의 성장에 중요한 먹거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폐기해도 되는가라는 문제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유통센터로 넘어갔을 경우에 급식의 질은 확연히 떨어지거든요. 근데 은평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5억이면 1억 8천인 거잖아요. 1억 8천의 예산을 합감하는데 급식질은 거의 확 떨어진다. 그러면 이거는 은평구에서 선택할 사업은 아니다.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혹시 올해 말고 작년까지는 운영비 7억, 약 7억이죠. 운영비 7억에 차액 지원까지 플러스 됐어요. 네네네. 22년도까지. 그러면은 그게 3,4억이면 그렇죠. 합치면은 9억에서 10억 정도가 이제 서울시하고 구청 예산이 매칭돼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네, 구청에서는 그동안 이제 아까 300억 기준으로 해서 3억 이제 그것도 굉장히 줄었어요. 점점 줄기는 했는데 어쨌든 그 일정한 비용까지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구의에서는 이제 유기농 이 친환경 상품에 대한 이해도 좀 약간 떨어지는 부분도 좀 있었고 그래서 그 예산도 좀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아까 얘기했던 센터 운영비가 이제 서울시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대형화됨으로 인해서 맞춤형 지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얘기했던 누수라고 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아이들의 먹을거리가 굉장히 취약해질 거라는 거는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대형화하는 부분에 서울시에 이제 그 요구에 이제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공을 내려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궁금해서 은평군 분산하고 하잖아요. 이건 왜 그래요? 왜 분산하고요? 저 서울시 도농사대 공공지 정책이 1:1 매칭 사업이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은평은 분산해서 해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요. 서울시에서 여러 산지를, 우수한 산지를 선정을 하면 각 자치구에서 그 중에서 매년 공모를 네. 했죠. 그러면 한 6-7개, 예를 들어 6-7개 산지 지분 지자체와 또 하겠다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몇 개 구가 같이 들어와가지고 그 중에서 산지를 선정해서 자치구하고 상호 원하는 지역하고 매칭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은평구는 군산시를 상호 선택한 거죠. 굉장히 공모에 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결정을 했던 그렇죠. 그런 상당히 민간 협치가 그동안 은평구도 상당히 잘한 거죠. 사측에 그 강진군 네, 초산지 중에 주선 팀장이 과장이 돼서 그래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군산이 은평이랑 잘 맞겠다 해서 선정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짧게 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사실 이거는 철저히 수요자 만족도 중심으로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초중고의 그 급식 시스템하고 어린이집하고 지역 아동센터나 또 일부 그 복지관의 시스템하고는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는 초중고 시스템은 광역화하는 것은 뭐 서울시 같이 대도시에서 광역화하는 것은 일리가 있는데 자치구 어린이집이나 지역 아동센터 뭐 한 15명에서 뭐 어떤 한 30명 이렇게 아주 작게 되어 있는 이런 물류도 아주 양도 작고 그 아이들일수록 더 친환경을 먹여야 되는 또 방사성이나 GMO 이런 데서 방어력이 없는 친구들을 더 면역력을 입장에서 키워야 되기 때문에 더 섬세해야 되는데 서울시의 그 광역형의 초중고를 대상으로 한 학교 급식 시스템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가공품도 빠지고 막 희한한 지금 상황이 되고 있어요. 농담이지만 고음 같은다고 해서
고향이 공부들이 많으시거든요. 아 공편이. 예, 저기 도농상생의 가장 매력은 도시와 농촌이 소통하는 거라고 봐요. 돈이 아니라. 사실은 체험학습, 뭐 체험 이런 거 해가지고 도시에 있는 손자들이 시골에 있는 할머니, 친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보는 그런 정서적인 역할이 가장 크다고 봐요. 그리고 뭐 농민들이 군산시도 사실은 그 체험학습 이런 거 거의 2억 정도 물류비를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2억 8천이라는 돈이 사실은 제대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군산시에서 부담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으면 좋겠고, 이 소통 때문에 며칠 전에 비가 막 갑자기 막 많이 왔어요. 그러면 그 저지대에 있는 농민들은 물이 좀 잠겼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빨리빨리 전달이 되잖아요. 센터를 통해서. 예,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것이 잘 됐기 때문에 연태까지 은평구와 군산시는 성공적으로 이뤄냈고, 이게 없어진다라면 새로운 또 시도를 한다라면 상당한 많은 재정 부담이나 시행착오가 있을 거라고 봐요. 사실 저도 처음에 참여할 때 18개 그 어린이집 참여했을 때 군산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큰 차로 그 뭐 몇십만 원 갖고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런 비용들을 엄청 지불했습니다. 군산시에서도. 이것이 사실 농민들한테 줘야 할 돈이 서울에 있는 은평구의 소비자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취소한다는 거는 조금 뭐 요새는 다른 것들이 많이 퇴행하고 있지만 퇴행해도 지나치게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미래까지 없애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농촌은 농업이 그렇게 매력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잘 안 와요. 그래서 노인네들이 주로 많고 제가 중간 정도 돼요. 제가 71인데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사실 농사를 얼마나 지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앞으로 국가의 먹거리를 어떻게 해결할지 좀 암담한 상황인데 그래도 이 도농상생 공공급식이 있어서 그래도 좀 희망에 끊이지 않겠냐. 전체 농민들한테는 별것 없지만 여태까지 전시행정 때문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됐지만 끊이지 않는데 이것조차도 없앤다는 거는 아마 우리 아이들의 미래 그 식량 안보에 상당히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실 텐데 제가 사실 21대 때 관심 가졌던 그러니까 전 학기 때 관심 가졌던 게 CSA예요. CSA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제가 아니 다음에 드실 것 같은데 그 CSA 관련돼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토론회도 하고 실제 이제 그 토론회하면 그분들이 와서 이제 본인들이 생산한 농장 그쪽 공장분들도 초대해가지고 생산한 오이나 호박 들고 보여주시고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아주 국가가 정책적으로 CSA를 엄청 키우고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그 대학들에 지원할 수 있는 학과를 개설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면 도시의 자본하고 노동이 사실 농촌으로 좀 흘러가야 이게 지금 중국도 농촌 유지가 되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저도 오늘 이 자료를 보면서 그냥 생산물만 받는 게 아니라 교육도 하시고 아이 교육도 쓰고 이걸 좀 오히려 확대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뭐 군산 같은 데 가면 편안히 쉴 수도 있고 뭐 주기적으로 내려가서 같이 농사도 저보고 뭐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차라리 확대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막 드는 건데 제가 그냥 제 생각이 없어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군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이창환 센터장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봄에는 모내기 체험, 가을에는 타자간마당, 그 다음에 중간에는 이제 명절 때 같은데 직거래 장터에 참여도 하고 은평구에, 그 다음에 어린이날 행사 때도 참여를 했었었는데 작년 어린이날이었죠. 은평구의 시민교육과 전 과장님께서 이제 이 도농상생 공공급식이 곧 있으면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된다 그러시면서 아예 이걸 은평구의 특화 사업으로
지속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과정이 바뀌시고 이제 분위기가 싹 바뀌어 돌아가는데요. 저는 작년에 그 말씀을 듣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군산에서도 뭐 채용교류 사업에 한 1억 정도 쓰고 그다음에 물류유통비에도 한 1억 정도 쓰고 이것을 조금 더 알찌게 써서 그야말로 말씀하신 대로 은평구의 특화 사업으로 좀 더 식재료 공급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좀 더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더 만들면 어떨까. 그다음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좀 더 이 팍팍한 도시 삶에서 이 생태와 환경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이 식문화, 식습관 이것도 개선하고 가족끼리 뭔가 해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더 해보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그 과장님도 아마 특화 사업이면 그런 정도의 그림을 그리셨을 텐데 오히려 더 확대하는 게 맞죠. 그렇게 되면. 근데 단순히 이게 이제 서울시의 정책이고 압박을 받는다, 또 예산 절감의 문제다, 이렇게 너무 지역적인 문제로 중단한다는 것은 제가 다른 지역에 있긴 하지만 저도 이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기본적으로 왜 그렇게 하실까? 제가 이제 한 가지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강동구 그 구청장님은 국민의힘 부청장님이신데요. 공공급식에 이제 그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속에서 처음에는 종료를 하려고 했다가 이제 또 여론이 조금 이제 안 좋다 보니까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셨었어요. 국민의힘 구청장님이. 근데 우리 송파구인가요? 은평구 구청장님은 민주당 국회의원이시면서 왜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수렴 안 하시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제하고 계약 만료를 선언하시려고 하는지 저는 그 송파구의 사례를 들으면서 더더욱 좀 궁금한 그런 상황이 생겼었습니다. 예. 이수순 장군은 12척이 남아 있었는데요. 저희한테는 7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요. 이거 참 어렵네요. 그래서 한 분 정도만, 저희 마무리 발언 청하기 전에 한 분 정도만 내가 오늘 먼 길 왔는데 이 얘기는 꼭 하고 가야 좀 잠이라도 잘 것 같다 하시는 분 있으시면 뭐 발표자 포함해서 발표자들께서는 뭐 발표를 말씀하셨고 여기 관계자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민간단체 쪽에서 혹시 하실 만한 얘기가 하실 분 있으신지 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눈빛을 써야 되나요? 네. 예, 맞추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전국 먹거리연대 집행위원장 일을 맡고 있는 권종탁이라고 합니다. 그 박주민 의원님께서는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의원님께서 세월호 일이 있을 때 그 강화문에서 중구난방이라는 표현을 한번 쓰셨던 기억이 계실 겁니다. 요즘도 자주 하시나요? 민중의 입은 막기가 어렵다는 뜻이죠. 아이들의 입에 들어가는 먹을거리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물론 은평구 청장님 역시도 이런저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내리실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있습니다만은 그럴 때 그 구청장님의 마음을 좀 움직일 수 있는 역할들을 저는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이미경 의원님 같은 분들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서울시의 도농상생 공공급식이 작년에 9개가 일시적으로 이제 등등급식으로 전환이 되어진 이후에 그 당시 서울시가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이제 폐지하면서 내세웠던 이유와 그리고 우리가 하면 이렇게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온통 거짓이라는 그리고 이루어질 수 없는 목표였다라는 것이 이미 오늘의 자료에도 나오고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전철을 은평구가 왜 따라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아쉽고 그런 지점에 있어서 구청장님이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그런 것 그래서 그 구청장님의 마음을 좀 돌려 세울 수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이 얼추돼서요. 마무리 발언하기 전에 사실은 김병 부총장님 만나뵙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저희가 앞에 이제 여론처럼 점검하면서 은평구가 아니고 차라리 용산과 합치는 용평구로 바꿔라 이런 농담도 하긴 했었습니다만 아무튼 좋은 그 간담회를 통해서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박주민 의원님과 임기영 의원님의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면 박수 치면서 다 같이 사진 찍으러 앞으로 빠르게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김경 부총장님하고 진지하게 좀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죠, 근데 이게 언제까지가 타임라인이죠? 오늘 간담회가 끝나면 공문을 내려보낸다고. 공문을 내려보내서 실제 집행되는 게 언제죠? 11월 13일. 그 전에 제가 김경 부총장님 만나 뵙고 지금 주신 말씀을 충분히 좀 전달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박원순 시장님께 그런 얘기 들었어요. 시장님하고 밥 먹어서 얘기했을 때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네트워킹에서 하는 게 얼마나 서울이 공헌하는 이 전기도 끌어다 쓰고 물도 끌어다 쓰고 하면서 그나마 공헌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막 이런 얘기 장난삼아 하시는 거 제가 들어본 기억이 있는데 그런 건 해나가야죠. 그리고 진지하게 전달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아이들의 건강한 먹을거리는 우리가 지킨다 이런 원칙으로 정책이 만들어졌고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저도 부총장하고 또 행정하고 다시 한번 만나고 대화를 좀 나누도록 네. 평소에도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듣기에는 좀 준비가 너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은평구 도농상생공고급식이 지속 유지될 수 있는 희망과 바람을 가슴속에 깊이 아로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간담회를 힘찬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